올해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도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수혜주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벌써 발 빠르신 분들은 채권 ETF를 매수하기 시작하셨더라고요. 왜 채권 ETF가 금리 인하 수혜주가 되는지 그에 따른 투자법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앙데르 코스토르라니는 금리 인상이 정점에 달하면 채권에 투자하라고 했거든요. 채권이라는 거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금리가 인하되면 금리가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왜 채권에 투자하라고 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채권의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이자율 5%짜리 10,000원짜리 채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00원을 내고 1년 후에 1,500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금리가 1% 올랐어요. 이자율 6%짜리 채권이 발행됐다고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5% 채권을 팔고 싶어요. 사정이 생겨서. 채권 시장에 10,000원에 내놓으면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왜냐면 10,000원을 내면 600원을 받을 수 있는 1%짜리 채권이 있잖아요. 이걸 팔고 싶으면 5%를 할인해서 9,900원에 내놓는 거죠. 만기시 똑같이 1,500원으로 5%를 받겠지만 사는 사람은 9,900원에 샀으니까 600원을 버는 거니까 이득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 메리트가 있는 거죠. 채권을 발행한 데 가가지고 내가 100원 줄 테니까 이자를 6%로 올려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채권을 가진 사람이 가격을 낮춰서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처럼 채권은 만기시에 받는 원리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볼까요? 미국의 장기채하고 TLT라는 채권 ETF 가격을 비교한 건데요. 아주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거 알 수 있죠? 올해 금리가 인하된다고 했다는 건 TLT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투자할 상품을 고려해 봐야겠죠? 채권 ETF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채권 ETF인 TL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TLT는 미국의 20년 이상 초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이 TLT가 시리즈가 있거든요. 기본이 되는 TLT는 1년에 배당률이 3.4% 정도 되고 운용 보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운용 자산이 많은 안정적인 ETF입니다. 반면에 TMF라는 게 있는데 배당률은 1%로 적어요. 운용 보수도 1.1%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매수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미국 초장기채 3배 레버리지 상품이거든요. 우리나라 또 3배 레버리지 좋아하잖아요. TMF는 3배로 즐기는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TLTW인데 이 TLTW는 배당률이 무려 16.9%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만 운용 보수는 0.5%고 운용 자산은 1.2조 원 정도 되는데요. 어떻게 높은 배당률을 줄 수가 있냐면 미국 초장기채의 커버드 콜 상품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금리가 정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때는 TLT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월배당도 꼬박꼬박 나오고 금리 인하를 해도 가격이 오를 테니까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늦어져가지고 조금 더 올라갔다가 가더라도 적립식 투자를 해가지고 평단을 맞추다 보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때 빛을 보게 돼요.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지면 그동안 그냥 배당 받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서 고점이 다가온다 싶을 때 TLT를 모아가는 거는 괜찮은 생각입니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 무조건 금리는 내려간다, 채권 ETF 가격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는 TMF가 좋은 선택입니다. 세 상품의 가격 차트를 비교한 건데 상승기에 비교한 거거든요. TLT는 19% 올랐는데 TMF는 64%가 올랐죠. 3배가 올랐습니다. TLTW는 2%밖에 안 올랐다는 거. 확실히 다른 모습이죠.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생기자마자 채권 ETF들이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TLT도 많이 올랐지만 TMF는 정말 엄청나게 올랐죠. 불과 몇 달 사이에 이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걸 보면 상승이 확실한 상황에서는 TMF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TMF를 장기적으로 모아가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워낙 잘 오르니까. 레버리지 상품을 장기로 모아가는 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리의 함정 때문인데요. 하락기 때 TLT와 TMF를 비교한 차트인데요. TLT도 하락기 때 40%가 빠졌죠. TMF는 83%가 빠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냐면은 TLT하고 TMF를 각각 100만 원씩 투자를 했다고 봅시다. TLT가 10% 올랐다가 10% 빠지면 돈이 99만 원이 되거든요. 1% 손해죠. 근데 TMF는 3배씩 움직이니까 30% 올랐다가 30% 빠지잖아요. 돈은 91만 원이 됩니다. 9%가 없어진 거예요. 3배 손실이 아니죠? 9배 손실이 되는 거죠. TLF 같은 경우에도 40% 빠졌으니까 70% 정도 오르면 본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TMF는 83%가 빠져있기 때문에 본전까지 가려면 588%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3배가 훨씬 넘는 거죠. 레버리지 상품을 고점에 물려버리게 되면 본전을 복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확신이 없다면 안전한 상품을 모아가는 게 낫고요. 상승이 확실하다 이럴 때는 TMF 같은 레버리지 상품이 나은 거죠. 레버리지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타이밍 투자가 꼭 필요합니다. 하락기에만 저런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도 똑같아요. TMF가 우위에 있는 순간들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TMF는 마이너스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TLT는 그동안에 배당이라도 받았는데 얘는 배당도 1%밖에 안 되잖아요. 금리가 항상 내리거나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횡보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투자하기 좋은 상품이 바로 TLTW입니다. 이 커버드 콜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큰 배당을 주는 건데, 이 커버드 콜이라는 거는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 상품을 매수할 때 해당 상품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전략이거든요. 이 옵션을 매도하면 프리미엄이란 걸 주는데 그 프리미엄을 배당금에 붙여가지고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세가 올라갈 때 이 시세 차익은 못 먹어요. 이걸 못 먹는 대신에 평소에 프리미엄이란 걸 받는 겁니다. 상승할 때는 TLT나 TMF 같은 종목들이 시세 차익이 더 크니까 아무리 배당이 얘가 많아도 그게 훨씬 좋겠죠. 어차피 하락을 다 같이 맞으니까 그건 똑같은 건데, TLTW가 제일 좋은 순간에는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횡보하는 상태입니다. 횡보하는 상태에서는 계속 프리미엄을 주잖아요. 그냥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시작하겠죠. 채권 ETF에 벌써 매수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도 공부를 해봤고 모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